안녕하세요, 부산아빠입니다. 이제 막 중고차 알아보시는데 좋은 중고차 고르는 법이란 게 있을까 해서 지금 영상 찾아보고 계셨죠? 이게 바로 그 영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문제없는 중고차를 고를 수 있는지 이 영상만 보면 모든 걸 알 수 있으니까 중고차를 알아보시기 전이라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장 중요한 딜러한테 눈탱이 밤탱이 안 당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넘기지 마시고 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이 영상은 어떤 광고나 금전적인 돈을 받고 만든 영상이 아니라 지극히 부산아빠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린 내용이니까 어느 정도 참고만 해서 시청자분 소중한 차량 알아보시는데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당연한 거겠지만 어떤 차를 살지 먼저 정해야겠죠. 본인이 어떤 상태, 상황인지에 따라서 승용차냐, SUV냐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각자마다 원하는 차량이 있을 테니까 본인한테 맞게 고르시면 되고, 이제 차를 정하셨다면 내 차를 찾아봐야겠죠. 아니 근데 무슨 중고차 사이트가 이렇게 많습니까?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엔카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일단 매물이 정말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중고차는 거의 엔카에 다 등록돼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실 정도니까요. 그리고 같은 차라고 해도 다른 사이트랑 비교해서 많으면 몇십만 원에서 작게는 5만 원, 10만 원 정도는 엔카가 더 저렴합니다.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독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이건 지금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서 나중에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플랫폼에 있는 독보적인 시스템을 선호하시는 게 아니라면 엔카 사용하시면 가장 무난합니다. 자, 그럼 이제 거르기 작업 들어갑니다. 내가 원하는 차량 검색하면 몇백 대, 몇천 대가 검색될 겁니다. 우리 이거 언제 다 보고 앉아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연료를 정확하게 정하십시오. 연료는 크게 가솔린도 있고 디젤, 가스, 하이브리드, 전기 뭐 많죠? 여기서 딱 정하셔야 됩니다. 연료 외에 등급도 있죠. 뭐 익스크루시브, 프레스티지, 캘리그라피, 아따마 이름들이 하나같이 참 익사이팅하죠. 어쨌든 이런 등급들을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각 등급별로 어떤 옵션들이 있고 추가 옵션들은 어떤 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필요가 없는지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귀찮다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시는 분들 계신데 이것이 마셔야 될 게 너무 잘 알아보는 거 아닙니다. 내 차 고르는데 내 차가 어떤 등급에 어떤 옵션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사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더도 덜도 말고 딱 나한테 맞는 차량을 고를 수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 외부, 내부 색상도 웬만하면 딱 고르십시오. 계속 확실하게 골라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연료, 등급, 색상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골라도 몇백, 몇천 대가 검색됐던 게 엄청나게 걸려져서 검색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막간의 꿀팁 하나 드리자면 구매하실 차량에 있었던 리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리콜이라 하면 제조사에서 인정하는 차량의 결함을 말하는 겁니다.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차량별로 리콜 항목들, 연료를 감사하게도 잘 정리해서 글 올려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잘 확인해서 리콜이 없었을 때 생산한 차량을 구매하시면 아무래도 정비상 문제의 확률을 조금 더 덜 수 있겠죠. 참고하시고 자,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완전 무사고 아니면 다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뭐 몇십만 원 정도 보험 이력 있는 거는 감 까먹은 거 생각해서 가성비적으로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시청자분들 선호도에 따라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손, 침수, 도난 당연히 없어야 되고 보험 이력이 아예 없는 것들만 해서 찜해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걸러 나온 거에서 아마 반타작은 더 걸러질 겁니다. 지금 하는 게 손품 파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그냥 딜러분한테 원하는 차를 찾아달라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주도권이랄까요? 내 차를 찾는 권한을 본인이 딜러한테 허락해서 넘겨주는 거지 않습니까? 귀찮다는 이유로요. 차라는 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한번 이렇게 열심히 최대한 문제없고 내가 원하는 내 차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좋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직접 알아보시려고 보시는 거겠죠. 그리고 딜러한테 차를 알아봐달라고 했다가 알선 수수료를 지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분이 원하는 차량이 딜러한테 없는 경우에는 다른 딜러 차량을 시청자분께 추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딜러에게 알선 수수료를 쉽게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찜한 차량들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만 하셔야지 나중에 무슨 문제 생겼다고 저를 찾아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차체에 수리한 게 있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보험 이력이 없다 해도 사비로 수리한 경우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정비한 이력이 있다 하면 도안은 빨간 거, 황금이나 용접은 파란 거 뭐 이런 식으로 적힌 대로 보기 편하게 딱 나오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도 PC 화면이랑 이렇게 똑같이 나오니까 그대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에 렌트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통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왔는데 완전 무사고다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보시면 렌트 차량입니다. 렌트 차량 같은 경우에 사도 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릅니다. 왜냐하면 하루 빌려 타는 사람들이 그 차를 위생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뭐든 간에 막 탔을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웬만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안 그러겠습니까? 오늘 하루 타는 건데 조심
열심히 먼지 티끌 하나 안 묻게 깨끗하게 타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탔을까요? 아니겠죠. 근데 여기서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렌트 차량이 시세보다 저렴하다 아니습니까? 그럼 잘 찾아보면 차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차량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잘 찾아봐야겠죠. 그렇게 문제없는 걸 찾으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차를 정말 잘 보시는 전문가라면 이것도 차를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렌트는 거듭니다. 그냥 찝찝하잖아요. 그 밑에 리콜을 보시면 리콜이 있었던 차량은 해당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그 옆에 미이행이라 적혀 있는데 이거는 제조사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서비스 센터 와서 정비받으이소 했는데 정비를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정비를 받았으면 이행이라 적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헤이딜러에는 리콜 이력이 있다고 뜨는데 엔카에서는 리콜 항목에 없다고 뜨는 경우도 있으니까 헤이딜러랑 한번 대조해 보셔야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배출가스 이거 있죠. 이게 차 엔진 결함의 전조 증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자동차 검사할 때 일산화탄소가 1%를 초과하면 안 되고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120 ppm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당간당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마세를 밟고 나서 자동차 검사장에 들어가면 저 수치가 엄청 내려간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수치가 신빙성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 차를 알아볼 때 정비사분께 여쭤보긴 했는데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배출가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댓글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안전빵으로 높은 것보단 낮은 게 낫겠죠. 이제 아래로 훑어보시면 뭐 이런 것들 양호한지 어디 누유는 없는지 오일량은 적절한지 한번 싹 내리면서 봐보십시오. 웬만하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문제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훑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 이 날짜입니다. 이 날짜가 뭐냐면 보통 딜러들이 차량을 인수하고 늦어도 일주일 안으로는 성능 점검을 받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가 있어야 고객들한테 신뢰를 주고 차를 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딜러가 차를 인수한 날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느냐?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몇 달 동안 오래 안 팔렸다면 차에 무슨 문제가 있진 않는지 한번 의심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차를 못 팔았다 보니까 딜러한테는 벌칙거릴 겁니다. 현금 박치기로 중고차를 구매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딜러들은 여러 차를 판매하기 때문에 보통 대출을 끼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럼 대출 이자가 하루하루 딜러한테는 손해겠죠. 그럼 그걸 이용해서 만약에 차가 1,050만 원이다. 그럼 딜러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혹시 깔끔하게 50 빼고 1,000만 원에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한번 말이나 해보는 겁니다. 뭐 밑주와 본전 아니겠습니까? 물론 100만 원 이상까지 이야기하는 건 무리가 좀 있겠지만 못해도 10만 원이라도 까면 그게 어디겠습니까? 저 날짜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도 여러모로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중간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차종을 고르고 연료, 등급, 색상 딱 정합니다. 그리고 보험 이력이 0건인 차들만 해서 찜해놓고 찜한 차량들의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 것들만 놔두고 문제 있는 것들은 제외시키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그리고 혹시나 상황이 안 돼서 시청자분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다른 지역으로는 차를 보러 가기가 힘들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경남, 울산, 대구 정도는 내가 갈 만한 거리다 하면 요 정도까지만 해서 지역으로도 걸으면 조금 더 걸러지니까 시청자분 상황에 따라서 지역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많아도 10대 미만으로 줄여졌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헤이딜러를 통해서 후보들을 싹 검색해서 누가 탔는지, 어떤 정비를 받았는지, 리콜 항목이 있었다면 문제없이 잘 이행했는지, 그리고 차를 판매했을 당시에 차 상태는 어땠는지 한번 싹 보는 겁니다. 또 차를 임직원 할인 받아서 샀는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이건 왜 확인하냐면 임직원 할인 받아서 차를 구매했다면 어차피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되팔 거기 때문에 애지중지하면서 차를 타지는 않았을까라는 확률적인 뭐 그런 거를 체크해 주기 위함입니다. 아니 뭐 그딴 것까지 체크하냐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런 거 하나가 후보들 중에 베스트를 뽑는데 도움이 되니까 체크해 놓으십시오. 자, 정리합니다. 차종을 고르고 연료, 등급, 색상, 그리고 지역까지 고려하실 분들은 지역까지 딱 정하십시오. 보험 이력 0건인 차들만 해서 찜해놓고 찜한 차량들의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 것들만 놔두고 문제 있는 것들은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헤이딜러를 통해서 싹 검색해가지고 누가 탔는지, 어떤 정비를 받았는지, 리콜 항목이 있었다면 문제없이 잘 이행했는지, 그리고 차를 판매했을 당시에 차 상태는 어땠는지, 임직원 할인받은 차량인지까지 확인해 주시면 끝입니다. 깔끔하죠? 이렇게 이제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좋은 건 빨간색, 나쁜 건 파란색으로 표시해주면 조금 더 보기 편하겠죠. 이 정도까지 하면 시청자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찾아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한 베스트 원픽 차량을 사러 가실 건데 물론 운 좋게 좋은 딜러를 만나서 좋은 거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재수 똥 밟아서 눈탱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지금부터 집중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차값을 제외한 부대 비용으로 눈탱이 치는 딜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대 비용을 차값에 12%를 추가하면 된다, 15%를 추가하면 된다,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이 부대 비용은 어림잡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부대 비용은 취득세, 공채 매입비, 매도비, 성능 보증 보험비,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부대 비용은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알선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딜러 수수료를 요구하는 딜러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알선 수수료가 뭐냐? 우리가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 거래할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잖아요. 그때 부동산 소장에게 중개 수수료를 주는데 이 같은 명목으로 받는 게 알선 수수료입니다. 그래, 그럼 명목이 그러하니 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A 딜러가 B 딜러의 차를 소개해서 고객에게 판매하면 A 딜러에게 알선 수수료를 지불해야겠죠. 근데 A 딜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고객이 산다고 하면 알선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 거 본인이 파는 거니까요. 근데 못된 딜러들이 딜러 수수료, 법정 수수료라면서 고객들에게 받을 필요도 없는 수수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수수료가 보통 차값의 2.2%를 받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면 차값을 시세보다 조금 더 싸게 올려놓고 딜러 수수료를 받아 챙기면서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짜리 차를 1980만 원에 올려놓고 딜러 수수료를 40만 원 받으면 결국 차값은 2020만 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 딜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차를 사게 되면 딜러 수수료 이런 거 줄 거 없습니다. 그거 단락하면 바로 걸으시면 됩니다. 다른 부대 비용으로는 첫 번째, 취득세가 있습니다. 보통 승용차 같은 경우에 차값의 7%입니다. 차가 1000만 원이다. 그럼 취득세가 70만 원이겠죠. 두 번째, 공채 매입비라는 게 있는데 대략적으로 1%입니다. 공채 매입비가 뭐냐면 나라에서 안전하게 차를 운행할 수 있게 도로도 닦아놓고 이리저리 도로도 정비하고 뭐 그런 곳에 쓰는 비용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딜러가 차 등록해야 된다고 시 등록세를 시청자분께 달라 할 건데 그때 1% 정도 더 달라 할 겁니다. 1000만 원짜리 차면 80만 원을 달라 하겠죠. 그렇게 딜러가 차 등록할 때 시등록세랑 공채 매입비를 지불하고 남은 잔액을 시청자분께 등기로 자동차 등록증이랑 지불한 금액의 영수증 그리고 남은 잔액을 봉투에 담아서 집으로 보내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잔액을 딜러가 꿀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매도비입니다. 요즘은 차량 관리 비용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서울 경기도에서는 44만 원, 다른 지방에서는 33만 원, 조금 더 안쪽에 있는 곳에서는 22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도비 같은 경우에는 딜러한테 들어간 돈이 아니라 딜러가 속한 상사, 쉽게 딜러 회사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청자분들이 마음에 드는 차를 중고차 단지에 주차하고 있는 주차비, 지저분해지면 차 닦고 뭐 그런 관리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시기 편할 건데 이 매도비를 꼭 내야 되는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 비용을 안 낼 수가 없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중고차 매매 상사가 전부 다 매도비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걸 안 내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개인 거래 또는 현대 인증 중고차에서 차를 구입하시면 매도비를 안 내셔도 됩니다. 근데 현대 인증 중고차 사이트 보시면 시세보다 조금 더 비싸게 차량 가격이 형성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매도비를 받는 곳이든 안 받는 곳이든 그 정도 비용은 소비자가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딜러한테 중고차 산다 하면 그냥 매도비 주십시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 대행비란 게 있는데 말 그대로 고객이 차를 사면 딜러가 취등록을 대신해주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매도비로 그냥 퉁칩니다. 근데 이 비용을 몇만 원씩 받는 것이 또 있거든요. 이번에 저한테 눈탱이 칠라 했던 딜러가 등록 대행비를 15만 7천 원 달라 해서 바로 걸렸는데 이런 딜러가 있으면 대놓고 당신한테 눈탱이 치겠다는 말입니다. 등록 대행비라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성능 보증 보험비입니다. 이거는 중고차를 사고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인데 새 차가 아니라 중고차다 보니까 구매하고 나서 모든 차가 다 그렇진 않지만 문제가 생기는 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깊어지다 보니까 정부랑 보험사랑 협약해서 만든 게 성능 보증 보험으로 주행거리 20만 킬로 이하 중고차라면 무조건적으로 의무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고 30일 2000km까지 적용이 되고 보통 엔진, 미션, 누유,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건데 물론 연식이 오래되고 키로수가 많은 차량일수록 성능 보증 보험비를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이거는 연식 키로수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솔루션, 이런 부대 비용으로 절대 사기 안 당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아까 열심히 거르기 작업해서 골랐던 차량을 가지고 있는 딜러한테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당 차량에 관심이 있습니다. 차값을 제외한 부대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도 괜찮고 아니면 안녕하세요. 혹시 해당 차량 차값 외에 취득세, 딜러 수수료 여부, 매도비, 성능 보증 보험 비용 각각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미리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알려드린 내용대로 올바르게 답장이 오면 차를 보러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 그 문자 내용을 캡처해놓거나 통화 내용을 녹음해 놓으시고요. 사람이 혹시 모르잖아요. 이렇게만 미리 확인하시면 부대비용으로 눈탱이 당한 일은 없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아셔야 될 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유튜브나 어디서 중고차 살 때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 뭐 이런 거 보고 차 보러 가서 사이드 당겨보고 창문 내렸다가 올려보고 엔진 오일 한번 찍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러 갈 때 내 차를 검수해줄 전문가와 같이 가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요새 순고도 있고 차량 검수 대행 전문 서비스도 있는데 저도 차량 검수 대행을 했습니다. 괜히 광고라고 오해받을 수 있어서 더 깊게는 이야기 안 드리는데 차를 거의 뜯어보듯이 검수해줍니다.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건 차량 검수 비용이 대략 20만 원 정도 듭니다. 근데 대충 본인이 보고 차 인수했다가 문제 생기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문제 있는 거를 확인하고 사면 안 되는 차량인지 사도 된다면 어떤 걸 수리해야 되는지를 파악하고 차를 사는 거랑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검수 대행은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살림 이야기가 아닌 중고차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도움되셨습니까? 이번에 중고차를 알아보면서 알게 된 내용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언젠가 차량 구매하실 때 도움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콘텐츠 제작해봤습니다. 영상 저장해두셨다가 다음에 중고차 알아보실 때 꼭 참고하셔서 좋은 차 선택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지금까지 부산아빠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